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원전 관련 기업들,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관련 테마에 속하는 종목들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원전 관련 산업이 굉장히 정책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죠. 그렇다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정부 차원에서 밀고 있는 산업은 무조건 1순위로 관심도를 높여야 되겠죠. 거기에 가격이라고 하죠. 주가의 가격만큼 깡패는 없다. 만약 가격까지 싸다면, 주가가 저렴한 레벨에 들어와 있다면 충분히 매매 전략을 통해서 좋은 가격에 매집을 해간다면 기대값은 열려 있고 하방은 막혀 있는, 리스크는 적고 수익률은 높을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준비할 수가 있을 건데, 여기에 원전 관련 테마 기업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나, 그런 관점으로 조금 더 관심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 얘기를 간단하게 먼저 해보면, 오늘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려할 만큼 큰 하락이 나온 건 아니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쪽 모두 하락을 했고 약보합에 가깝다고 해야 되겠죠. 물론 하락보단 상승이 좋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양 지수 모두 0.58, 0.67 약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듯 싶고요. 특히 이번 한 주가 지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미국 시장만 해도 굵직한 이슈가 좀 남아있죠. 내일 모레 CPI, 자, 그 다음날 FOMC 회의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이 결과값에 따라 가지고 미국 시장은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칠 건데, 그동안 한두 달, 몇 달 전에 나오는 결과값보다는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 이미 CPI는 어느 정도 하락 추세에 들어와 있고요. FOMC 금리 속도도 이제는 어느 정도 둔화되는, 파월 의장 입에서 정확히 나온 발언이죠. 그렇다는 건 이번에 결과값이 아주 나쁘기도 어렵고 또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수치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하방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 결과값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또 고유의 이슈가 있죠. 바로 금투세. 사실은 저번 주 금요일 날 이 금투세가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죠. 12월 9일. 하지만 여야 간의 합의가 지지부진한 끝에 12월 15일 날 마무리가 되기로 합의를 봤고요. 어느 정도 2년 유예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기다리는 건 확실한 결과입니다. 지지부진 시간이 끌리다 보니까 혹시 모를 또 다른 변수가 나올까 봐 걱정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고요. 그 영향 덕분인지 지금 시장에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이탈되어 있는 상황이죠. 국내 증시든 해외 증시든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장 자금이 빠질 경우 높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종, 이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거래대금은 아니더라도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어가려면 거기에 준하는 맞는 거래대금에 받쳐줘야 되는데, 국내 증시는 이 금투세 이슈가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금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결과값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만 나와준다면 시장에 좀 자금이 들어와 주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우상향 차트 모습이 이제는 좀 나와줄 때가 되지 않았나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이 박스권에서 분위기 눈치를 좀 살피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물론 순간적인 미증시 하락, 여러 가지 변수로 추가적인 잠깐 반짝 하락 이탈이 나올 수는 있지만 조만간에 금투세가 좀 마무리되고 미증시가 안정세를 찾으면은 거래대금이 좀 받쳐주면서 지수 관점으로 봐도 우상향 차트 레벨이 추세가 조만간에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을 좀 잘 찾고 선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시장을 좀 종합을 해보면 사실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썩 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하락폭도 있었고요. 일반적인 이 소부장 관련 종목들, 중소형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하락폭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덕분에 더 좋은 가격 레벨까지 내려와 있다. 정말 싼 가격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매수 버튼을 누르는데 부담감은 없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다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걱정을 하는 거는 추가적인 또 하락이 더 나와서 조금 더 싼 가격까지 주가가 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지만,
하지만 주식이란 게 항상 떨어질 것만 걱정을 해서 매수 버튼을 못 누른다면 결코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좋은 레벨에 싼 가격의 주가가 진입했을 때 살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셔야지만 오히려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시장을 좀 바라보였으면 좋겠고요. 장중에 또 여러 가지 영상들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종목들을 추천해드리지만 최근 뭐 위메이드도 그랬고요. 카카오 네이버도 좋은 구간에서 잘 주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걸 눈으로 보이시죠? 이런 구간에 돌파 모습만 잘 나와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또 그런 우상향 차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원전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면 앞으로 나올 재료는 무궁무진하다. 자, 원전 관련 산업은 정책적으로 밀고 있고 여러 국가가 엮여 있습니다. 뭐 그전에 연결되어 있는 폴란드, 체코는 물론이거니와 최근에 뭐 네덜란드, 루마니아, 또 UAE, 또 베트남 여러 가지 또 사우디까지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국가만 해도 수개는 되죠. 이런 나라의 수주권과 연결돼가지고 그런 재료 뉴스 기사가 되면은 원전 관련 테마는 힘을 내고 우상향 차트 모습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료가 나올 게 많은 그런 테마와 기업들을 공략을 하셔야지 시장의 관심도가 쏠리고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원전 관련 테마만큼 또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종목은 없겠죠. 어쨌든 최근 우리가 연말에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체코 연내 우선 협상자 아니면 사우디 뭐 의향서를 제출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 우상향 차트 모습을 좀 만들어 줄 거라 보고요. 차트 관점으로 가장 큰 형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장기 이평선을 뚫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이 정도 한 두 번, 세 번의 돌파가 나와서 이 17,500원 부근을 돌파하는 차트 모습이 나오면은 시장에 좋은 차트, 우상향 차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 17,000원 내배 장기 이평선 구간을 어떤 재료와 수급으로 뚫고 가는지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보시는 것처럼 시총이 10조가 넘죠. 우리나라 대표하는 대형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수급주 매매 전략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다행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근 수급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외국인의 안정적인 매수세가 좀 많이 보이시죠? 또 최근에 기간 수급의 가장 중심인 연기금 수급까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이런 구간에서 힘을 비축하는 과정을 이어나간다면 당연히 좋은 차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런 구간에서 기관과 외인이 매수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는 건 우리도 그런 관점으로 수급주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17,000원, 16,000원 또 낮은 하이 레벨에서는 15,000원 부근까지 좀 시장을 지켜보면서 이런 구간에서 매매 전략을 한번 잘 준비해 두시고 분할 매수로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값이 기대가 되고요. 시장이 받쳐준다는 전제라면은 원전 관련 테마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시장 주도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만큼 나올 재료가 많다는 걸 참고로 하셔야 되겠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형님 대장주라고 하면은 이 세력주들 중에서도 탄력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늦게 합류한 기업 중에 하나이죠. G2파워 신규 상장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세력주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지수 차트와 거의 비슷하죠. 이런 부분에서 힘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기준목까지 세워놨고 이 상한가 부근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8,000원, 9,000원, 이 만원 구간 레벨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결정되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비슷하죠. 이 세 번째 돌파 구간이 나오는지 아무래도 세력주들은 수급보다는 그날 당일의 세력들의 의지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당일 대장주 역할을 해주면서 그럴싸한 재료가 부각이 되면은 가장 먼저 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바로 G2 파워입니다. 차트도 어느 정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최근의 하락은 지수 영향 때문인지 조금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 대금이 빠지고 하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차트 관점으로 힘이 받쳐주면서 대금이 터지는 날 이런 좋은 양봉이 나와준다면 당일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참고로 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 예전부터 강했던 한신기계 차트 역시 G2파워보다 조금 약하지만 최근 분위기상 이등주 정도 해당이 된다. 하지만 한때는 이 보시는 상승률처럼 원전 관련 테마의 대장주였죠. 과거의 대장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또 당일 대장주가 될 수도 있는 종목이 바로 한신기계입니다. G2파워가 9,000원, 만원 부근, 8,000원 부근에서 움직인다면 이 한신기계는 7,000원과 6,500원 요 레벨이 정말 좋은 또 매수 구간이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동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주도주가 돼서 대장주로 탈환이 되는 그런 타이밍에 매수 타점을 노려보는 게 맞아 보이고요. 지금은 당장 세력주 중에서는 G2파워 중심으로 좀 시장을 종목을 지켜보시는 게 매매 전략을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 한신기 역시 이 7,000원 구간을 잘 수복을 해서 이 8,000원 레벨을 뚫는 그런 차트 모습이 나온다면 뭐 당일 시장 주도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외에도 원전 관련 테마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진파워, 또 우진. 오늘은 좀 우진의 움직임이 불쑥불쑥 솟구쳤는데 차트를 길게 보면 전부 다 비슷합니다. 큰 상승 랠리를 이룬 다음 조정다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이죠. 자, 이런 지수 레벨 관점으로 봐도 충분히 일봉을 크게 보면 첫 번째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전혀 부담감이 없는 레벨입니다. 거래대금은 확 죽어 있고요. 이런 구간에서 좋은 재료 하나 부각이 시켜주면서 우상한 차트 모습이 나오고 최근의 트렌드처럼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당일 주도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곧 그 타이밍이 원전 테마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차트도 어느 정도 만들어가고 있는 게 느껴지고요. 특히 대장주 큰형님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급이 인상적으로 쌓이고 있다는 모습이 조만간에 좋은 움직임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관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좀 더 지켜보시면은 매매 전략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보고요. 두산은 또 원전 말고도 풍력산업이라든지 다양한 또 신재생 관련 산업과도 엮여 있기 때문에 양다리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뭐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당분간은 이런 장세가 예상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좋은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하셔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주가가 밀렸을 때, 저렴해졌을 때 사두시는 분들이 향후에 높은 기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 항상 올라갈 때 같이 따라가는 추격 매수의 경우는 생각보다는 기대 수익도 낮고 손실률만 커질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 최근 시장 분위기 좀 살펴보시면서 매매 전략 계속 잘 준비해 보시길 바라봅니다. 영상을 통해서 자주 인사를 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매매 전략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